자, 에세이 감자, 글 쓰는 감자, 글 감자, 글로벌 감자, 감자맨입니다. 오늘은 레주메 작성법 마지막 편인데요. 실전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제가 직접 고객분들께서 저한테 기존에 있는 레주메라고 보여주셨던 걸 하나씩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고, 레주메 작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읽기 편하고 컨벤셔널한 포맷. 두 번째는 임팩트가 살아있는 불릿.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불릿들의 배치와 믹스. 이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일단 포매팅 관련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매팅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분량이 좀 잘못 배정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그리고 이제 여기 뭐 extracurricular, community services, additional skills and interests 이렇게 넣어놨죠. 거의 이게 5대5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대학생 레주메인지 프로페셔널 레주메인지 알 수가 없어요. 프로페셔널 레주메, 뭐 예를 들어서 MBA나 아니면은 취업에 쓸 레주메는 내가 프로페셔널한 워킹 인바이러먼트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가 제일 잘 보여야 되는데, 이 분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분량 문제가 또 보이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 서머리가 이만큼, 여기 core competency가까지 여기 이만큼, 그 다음에 professional experience가 여기에 이만큼, 그 다음에 education이 여기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1대1대1 비율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경험을 통해서 나를 부각시키고 나의 장점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 스페이스를 이렇게 다른 것들로 무의미하게 채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도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보여드리자면 서머리 같은 거를 적는 분들이 계신데, 서머리는 저는 뭐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머리라는 게 보통 하이 레벨로 구체성이 없이 모호하게 자기를 규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우리는 도전적이고 분석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업에 실제로 갔을 때 그 기업의 문화로 가련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레벨로 정리를 하는 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Result Oriented Business Developer with Extensive Leadership Experience in IT Industry and International Trade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걸 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머리를 쓰실 거면 정말 잘 쓰시던지, 아니면 그냥 안 쓰시면 중간은 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쓰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다음 이제 포매팅과, 이건 약간 에디팅의 영역이긴 한데, 레주메에서 쓰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쓰게 되면 이거는 바로 감점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은 몇 가지 여기 체크한 거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레주메 시작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6개의 불릿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체크 미리 해놓은 게 벌써 한 6가지가 되죠. 이렇게 되면 좋은 인상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 레주메는 심지어 고객님이 1000만 원 이상의 에세이 컨설팅 피를 지불하고 받은 산출물이에요. 작성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다고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큰 돈을 받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레주메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몇 달이나 걸려야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고, 솔직히 저는 고객한테 자료만 받으면 그날 안에도 만들어드릴, 그날이 아니라 그냥 몇 시간 안에도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써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 보시면 프로페셔널 레주메에는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I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어차피 내 이름 써서 놓은 레주메인데 왜 인칭 대명사가 들어갈 일이 없고, 전 이러한 레주메를 태어나서 처음 본 거.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해줬다는 사람이 MBA를 나왔다는 사람인데, 탑 MBA를 나왔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레주메를 썼다는 걸 보고 저는 되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문장 같은 것들도 벅치나, 그리고 여기도 뭐 디스 이런 대명사 같은 것들도 쓸 일이 잘 없어요. 여기서 문장 자체로 이거를 암패 문장의 내용을 받아서 계속 영어를 풀어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
못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이 있다고 여기도 또 디스가 있고 여기도 또 디스가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이걸로 예시를 들어보면 Establish a comprehensive global operation manual, 8 sales and marketing team lead. This manual was adopted and evaluating overseas distributing partners across 85 countri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문장을 이 매뉴얼 뒤에 넣은 다음에 which라고 해주면 돼. 글로벌 오퍼레이션 매뉴얼을 만들어다 which was adopted as a pricing guideline in collaboration with 8 sales marketing team lead.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이걸 디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둬. 레주메 쓰실 때 쓰면 안 되는 것, 인칭 대명 이런 그 외에도 뭐 불필요한 대명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9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포매팅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그냥 일반적인 포맷을 쓰셔야 되고 15년 언더시면 그냥 한 장. 만약에 되게 많은 트랜지션이 있었고 10년 이상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렇다면 뭐 어쩔 수 없이 2장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MBA를 지원하실 거거나 그런 평균적으로 한 5, 6년에서 10년 차 언더 뭐 10년 차 언저리 이 정도 경력이신 분들은 제발 한 장으로 만드시고 분량 배분을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에 가장 강조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많이 자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약 정리 같은 경우는 안 쓰면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쓸 거면 정말 기가 막히게 나를 하이 레벨로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쓰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주메에서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축약 IM 같은 경우라면은 I apostrophe M 뭐 이렇게 쓰신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written English에서는 원래 안 쓰는 거 contrac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안 쓰시는 거고 인칭 대명사 I did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대명사로 문장을 받아가지고 다음 문장으로 넘긴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영어 자체를 못한다고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게 보이신다면 이 레주메는 되게 잘못 쓰여진 레주메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블릿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블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안 좋은 건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건 프레임워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Goal, Action, Result, Impact. 그래서 게리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게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게리라는 프레임워크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게리라는 프레임워크에 잘 안 맞은 블릿을 먼저 보여드리면 요 첫 번째 블릿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Executed a comprehensive due diligence process and valuation assessment for the acquisition of an integrated facility management company enabling the client to complete the acquisition successfully. 그러니까 여기 일단 목적은 있죠. 하나씩 좀 따라가보고 Goal은 뭐냐? To complete the acquisition successfully. 그럼 액션은 executed a comprehensive due diligence 그리고 executed valuation assessment죠. 그러면 결과는 뭐냐? 여기 결과가 있나요? 결과가 없죠. 근데 이게 심지어 첫 번째 블릿. 어떤 내가 했던 일에 결과도 없는 거를 첫 번째 블릿으로 여기다 놓은 겁니다. 뭐 이게 결과라고 할 수 있나요? enabling 성공을 시켰다. complete the acquisition successfully. 인수를 하는 것을 성공시켰다. 뭐 그렇다고 치면은 결과는 여기 enable 했다가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첫 번째로 저의 질문은 그거의 임팩트가 뭐냐? 얼마냐? 이게 궁금하고 그거를 이 successfully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successfully가 뭐죠? 성공적인 acquisition의 정의는 뭐죠? 뭐 이게 전략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떤 회사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경쟁사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처럼 땅을 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회사가 얼마나 입찰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이 삼성동 부지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조 지를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 산 거 자체가 석세스풀한 뭐 애쿠지션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경매 아파트를 살려고 입찰을 넣는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가장 저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석세스풀이라는 것의 정의가 가장 적은 돈으로 이 매물을 사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블릿에서 내가 애쿠지션을 하기 위해서 execute 했다. 뭐를 comprehensive due diligence랑 valuation을 했다. 그래서 애쿠지션을 enable 하게 만들어서 근데 여기서 이 successfully라는 게 숫자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했던 행위에 임팩트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블릿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리 그 4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 그리고 뭐 또 다른 블릿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collaborate도 체크해보고 막 했죠. 이것저것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launch of successful 뭐 이 결국은 이 successful이란 한 단어로 퉁친 거를 다 그냥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as a team leader 이렇게 시작하는데 전 이렇게 시작하는 레주메도 처음 본 거예요. as a team leader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5명짜리 팀을 매니지해서 어떤 딜을 성사를 시켰죠. 완료를 시켰던지. 그 다음에 했던 게 oversaw the entire deal process including deal sourcing, structuring and financial arrangement. 여기서 이 두 번째 블릿에서 맨 위에서부터 두 번째 블릿 굉장히 중요한 블릿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5명 팀의 팀 리더였다, 이게 사실상 전부인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했던 내용들의 임팩트는 전혀 여기서 보여주지 못해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보시면 source structured and syndicated a loan deal 뭐 저거 어떤 회사죠. largest logistic warehouse in 어떤 지역이고 이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론 딜을 소싱했다, 큰 웨어하우스를 짓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론 딜을 소싱했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게 그래서 뭐 그게 지어졌는지, 지어졌으면 그게 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물동량을 소화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밑에 key investors included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인베서들이 투자하는 딜에 속해 있어라, 이런 정도의 이제 강조를 해주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직무 기술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시면 structure real estate finance deal acros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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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e information memorandum and due diligence material. 그래서 뭐 결과가 뭔데, 결론이 뭔지 알 수가 없고, 임팩트는 뭐, 그 결론의 사이즈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여기도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직무 기술서 식의 서술이에요.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는데, 여기서 또 보시면 액션 버브도 계속 공복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 이것도 administrative, 이 짧은 여기 한 6, 7개, 8개 중에 액션 버브가 겹치는 게 벌써 2개씩 해서 3페어가 있고, 그러면 거의 똑같은 거를 돌려막기 해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레주메 작성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레주메도 국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업체 레주메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죠. 자, 이번에는 길이가 문제인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죠. 블릿의 이제 첫 내용을 보시면 프로덕트 매니저와 글로벌 특정 인더스트리의 컨설턴트들과 마켓 엔트리 스트래티지를 했다. 뭐를 위해서? 뭐 FDA 임상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어떤 약품을 위해서. 여기 뭐 CSO라고 하는 모델을 제안을 했고, 이 중역들에게 이 모델의 밸류에이션은 얼마고, leading the creation of team, 이거를 수행할 팀, 다음 5년 액션 플랜 이런 걸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2개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놓은 게 큰 잘못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한번 잘랐어야 돼요. 여기서 한번 잘랐어야 되고, 근데 2개가 따로따로 있어도 좀 문제긴 해요. 따로따로 있다고 해도 조금 저는 좋은 분릿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 리드를 했다. 마켓 엔트리 전략을 짜기 위해서 FDA 임상을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럴다고 치죠. 그 다음에 Proposed Contract Sales Organization Model to Evaluation, 뭐 이거 같은 경우는 CSO 모델을 추천을 했는데 with estimated of 뭐 얼마 million valuation이라고 했는데, CSO 모델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응되는 게 이 앞에 게 아니고 뭐 저희 약품의 밸류에이션이라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좀 틀려 보여요. 그리고 leading to creation of 뭐 team 이렇게 해놨는데, 차라리 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만 있으면 맞아. 근데 이 가운데가 껴버려, 엉뚱하게.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만약에 바꾼다면 이 앞에 문장이랑 이 밸류에이션을 붙이고 나눈 다음에 propose 뭐 하고, 그 다음에 5개년 액션 플랜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2개를 나눠서 잘못된 분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필요 없이 긴 문장들은 3줄로 하지 마시고 이거 나눠서 2줄로 분릿, 세퍼레이트 분릿을 2개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분릿 하나당 기본적으로 하나의 장점만, 하나의 강점만 강조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를 섞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호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갑자기 with unestimated 뭐 valuation 이게 왜 나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분릿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 편에서 말씀드렸던 프레임워크를 무조건 지키셔. 그것만 지켜도 제가 봤을 때 좋은 레주메 분릿 만드는데 70% 이상은 끝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컨텍스트를 줘야만 내가 한 일의 중요도가 나올.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숫자로 된 결과로 내가 만든 결과의 구체적인 파급력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successfully 뭐 launch, successfully 뭐 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공적으로 했다를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reat success!